오늘은 미니 뇌졸중인 일가성 뇌혈 발작의 실제 증례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재영 의사생활의 신경과 전문의 손재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미니 뇌졸중인 일가성 뇌혈 발작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방송을 편집을 하고 제가 한번 들어봐도 내용이 좀 어려웠습니다. 혹시나 마음에 병원 직원에게 들려줘도 어렵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 실제 진료한 환자의 전례 없이 설명만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아 오늘 환자분의 정리를 통해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74세 남자 환자분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좌측 팔, 다리의 근력 저하와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으로 내원하였습니다. 병원 내원 10일 전부터 증상이 발생하였고 하루에 한 차례 정도의 빈도로 특히 누웠다 일어날 때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지속시간이 1분에서 2분 정도였다가 이후 지속시간이 길어져 병원 내원 시에는 대략 10분 정도였습니다. 이 증상으로 다른 병원에서 내 MRI를 검사했으나 이상 소견이 없었고 당시에도 일가성 뇌혈 발작으로 진단하여 약물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약물을 복용하는 중에도 이러한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내원하였습니다. 가그력상에서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고 내원 시 혈압은 160에 90으로 높은 상태였습니다. 내원 다시 검사한 신경학적 검사상에서는 이상 소견이 없었습니다. 환자분의 병력과 현재까지의 진찰 소견을 보아 가장 먼저 의심할 수 있는 질병은 일가성 뇌혈 발작이었고 또한 경련 발작도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가성 뇌혈 발작의 경우 항혈소판제 약물 치료를 하면 잘 조절되어 재발하지 않겠지만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약물 복용에도 재발이 반복되는 점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경련 발작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뇌파 검사를 시행했지만 역시 이상은 없었습니다. 타 병원에서 가지고 온 내 MRI에 이상이 없어 혹시 뇌가 아닌 목에 위치한 경동맥이 좁아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천진기로 진찰을 해보았습니다. 경동맥에 심한 협착이 있는 경우에 천진기로 소리를 들을 때 경동맥 잡음이 들리는데 우측에서 이러한 경동맥 잡음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목에서 경동맥 협착을 의심해 곧바로 뇌혈관 촬영을 시행하였고 우측 경동맥에서 심한 협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경동맥 협착에 의한 일가성 뇌혈 발작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진단이 되고 나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치료를 시행할 차례입니다. 약물 치료는 이미 시행 후 실패한 상태라 약물 치료를 더 세게 해볼까 아니면 혈관에 스텐트 시술을 할까 고민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약물 치료를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스텐트 시술을 바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약물, 특히 항혈소판제 2개와 고농도의 스타틴 치료를 시행해 효과가 없었는데 약의 복용량을 더 늘리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 혹시라도 약물 치료만 유지하다 우측 경동맥이 완전히 막히게 되면 그때는 다시 막힌 혈관을 뚫는 것은 더 힘들고 좌측 상하지 마비라는 신경학적 우유증을 영구히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결정을 하고 나서 사진과 같이 곧바로 혈관에 준재적 시술인 스텐트 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다행히 시술 이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현재 5년이 지났지만 이러한 미니 뇌졸중, 일가성 뇌혈 발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환자분은 일가성 뇌혈 발작 중 경동맥에 심한 협착이 동반되어 다른 경우보다 치료가 조금 더 힘들었던 증례입니다. A, B, C, D, D2는 각각 나이, 혈압, 임상 특징, 지속시간, 당뇨병 유무입니다. 이 환자분은 A, age, 60세 이상의 연령, B, blood pressure, 내원시 혈압이 160에 90으로 높은 상태, C, clinical feature, 임상 특징으로 평체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 D2인 듀레이션과 다이아베티스에서 당뇨병이 있는 상태이며 특히 동측 경동맥에 심한 협착까지 있는 상태였습니다. ABCD2가 거의 다 해당이 되는 상태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 병이 악화되어 실제 뇌경색으로 진행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경동맥에 심한 협착이 동반된 경우 예후가 좋지 않으며 조기 재발률과 사망률 또한 높다고 알려져 있고 약물 치료 효과가 없다면 더욱더 뇌경색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가성 뇌혈 발작의 치료 시에 이 환자분처럼
스텐트 시술까지 시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은 항혈소판제를 사용한 약물 치료를 통해 혈류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경우와 같이 약물로 혈류 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 드물게 스텐트 시술을 통해 신속한 혈류 개선을 해줘야 합니다. 경동맥이 막힌 후 혈류 개선이 되지 않으면 뇌의 많은 부분에 아주 큰 내긴색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 신경학적 후유증이 아주 심하며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즉, 즉시에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빠른 시간 안에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일가성 뇌열 발작은 뇌의 일부분에 혈관이 막혀 그 부분에 피 공급이 되지 않아 이로 인하여 막힌 뇌가 기능을 하지 못해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으로 가장 흔한 것이 한쪽 편의 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말이 어눌해지는 것, 얼굴의 마비 증상입니다. 하지만 운이 좋게 24시간 안에 막힌 뇌혈관이 다시 뚫리면서 증상이 저절로 호전되게 되는 질병이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쉬운데, 이는 뇌가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로 받아들여 꼭 이에 대한 진료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가성 뇌열 발작이 발생하고 난 뒤 90일 이내에 혈관이 완전히 막히는 뇌경색이 발생할 위험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뇌경색이 발생한다면 이로 인해 반측 마비 등과 같은 신경학적 후유증이 지속적으로 남게 되고, 최악의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는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신경학적 증상인 얼굴이 돌아가거나 한쪽 팔다리 힘이 빠지거나 혹은 말이 어눌해지는 경우에 이러한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시고 꼭 빠른 치료를 받으실 권해드립니다. 미니 뇌졸중, 일가성 뇌열 발작은 뇌경색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의 뇌가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니 뇌졸중인 일가성 뇌열 발작의 실제 정례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